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방금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의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핵 기각입니다. 한덕수 총리 직무 복귀했습니다. 87일 만에 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탄핵 기각됐습니다. 결과는 기각이 5, 각하가 2, 인용이 하나였습니다. 자, 기각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그리고 김복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각하는 정영식, 조한창이었습니다. 인용은 정계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7대1이 됩니다. 7대1 기각입니다. 결론은 7대1 기각입니다. 각하가 2명, 그리고 기각이 5명이라 하더라도 각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각하는 기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7대1 기각,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7대1, 8명 중에서 7명이 탄핵 사유가 없다, 파면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한 사람, 정계선만이 파면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말이죠, 한덕수 총리가 뭘 잘못했는가? 지금 5개, 6개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계엄을 갖다가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계엄에 공모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했다, 그런 얘기였는데요. 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 근데 이건 아쉬운 점이죠. 이것이 판단됐더라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좀 더 아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다만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다시 말해서 공범이나 묵인이나 방조가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쟁점이 있었느냐면 특검법 거부, 최상병,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등등의 특검법 거부는 의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말이죠, 제기됐던 문제는 위법 위헌으로 판단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 말이죠,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지금 헌법재판관들 한덕수 총리 때는 3명, 다시 말해서 조한창 그리고 정계선, 마은혁 3명 했죠.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이 3명을 한덕수 총리는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다 라면서 이거를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우연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걸 우연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연으로 판단하면서도 이것이 파면할 정도의 위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교를 부렸는데요. 사실 여기는 말이죠, 엄청나게 기교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연으로 판단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일단 우연으로 판단함으로써 우연으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은 정계선이가 안 쫓아나도록, 그리고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한덕수의 이 지금 미임명, 이것을 합법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내려간 거,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다. 그럼 내려갔은 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한 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특히 정계선, 여기에 정당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지위가 흔들립니다. 물론 그거는 조한창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요건 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죠, 지금 151석과 200석에서도 2명이 200석이 맞다라는 의견을 내므로써 각하 의견이 2명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들여다보게 해주죠. 왜냐하면 내란죄를 철회한 거, 이건 너무나 소추사실 동일성이 깨진 거기 때문에 이 두 분은 누가 뭐래도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이 많다. 어디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쪽에 분열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문영배와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와 정계선, 이 단일 대우가 깨졌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아주 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영배와 이미선이 정계선과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물론 정정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계선은 끝까지 한덕수를 파면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파면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태클이 걸렸다는 거죠. 문영배와 이미선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문영배와 이미선은 어차피 문재인 쪽의 사람이지 이재명 쪽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조금 있으면 나가는 마당에 괜히 그야말로 모난 짓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차피 파면이 안 될 바에는 괜히 인용 의견에 서가지고 그렇게 정맞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다수 쪽으로 유입됐을 가능성, 다수 쪽으로 편입됐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어차피 6명 못 만듭니다. 그럼 어차피 6명 못 만들 경우에는 내가 괜히 저 3명 쪽으로 서가지고 정계선하고 같은 쪽으로 가지 말고 나는 그냥 그러면 그냥 지각적으로 갈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정계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7대1로 갈 가능성이 생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각하 의견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각하 의견이 이제 몇 명이 나오느냐가 문제인데요. 그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깨진 거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국회에서 조사도 안 했지 않습니까? 김복경 재판관도 국회에서 충실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를 한덕수 사건에서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죠. 지금 파면 절차를 밟을 때에는 국회에서 피소추인에 대한 어떤 그 청문 절차, 조사 절차, 의견 청취 절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도 안 했죠. 그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죠. 일사부재의 한 번에다 또 했지 않습니까? 같은 회기에서. 그 다음에 내란죄를 갖다 넣었다 뺐죠. 이렇게 너무나 많은 각하 사유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는 분명히 각하가 나온다. 정영식과 조한찬이 각하로 갈 것은 거의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복경도 거기에서는 각하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각하가 3명을 맡아놓는 게 아니냐. 그럼 각하가 3명이 되면 나머지 용빼도 안 된다면 그렇다면 모난정이 돌맞는 것이 싫어서 김형두와 그리고 문영배와 이미선, 정정미까지도 이쪽으로 귀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7대1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그럼 각하 가능성은 없습니까? 각하 가능성도 있죠. 물론 있지만 지금 각하로 끝낼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말이죠. 151석, 200석 그거는 200석으로 보면 그냥 각하로 끝내면 끝났던 거거든요. 한총리 사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총리 사건에서도 각하로 안 가고 기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각하로보다는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기각으로 간다면 7대1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전원 합의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전원 합의 8대0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이 늦어진다는 것도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8대0은 불가능합니다. 한덕수도 8대0이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8대0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 합의는 물 건너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각하 의견이 둘, 셋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인용 의견은 정계선 하나이거나 잘해봤자 2-3명일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사건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을 이제 확정지을 수 있다. 우리가 말이죠. 이제 편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재판의 지금 선고를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한덕수 총리 돌아왔습니다. 5대2대1입니다.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볼 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7대1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5대3이 됐든 4대4가 됐든 반드시 복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덕수 총리 사건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희망을 크게 가져도 좋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